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의 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대 사건, 그 진실은 뭘까?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대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전 당대표였던 이정현 의원, 그리고 한겨레 신문기자들 엮여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 사건은 우리가 이 사건의 소위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배후를 알아야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후를 진짜 최소원이가 어떻게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봐주고 하는 시각을 갖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아하, 이 사건이 이런 허위 기사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최소원 피고인의 딸 정유라와 이화여대 진학 사건을 최초로 다룬 기사의 제목은 뭐냐? 딸 지도 교수까지 갈아치운 최순실의 힘 하는 일면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이 언제냐? 2016년 9월 27일입니다. 2016년 9월 27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그게 통과된 게 12월 9일입니다. 2016년. 그럼 그거 벌써 한 석 달 전이에요. 석 달 전에 이제 이 기사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사, 딸 지도 교수까지 갈아치운 최순실의 힘,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기사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7일 그 무렵에는 유일하게 그 미르재단과 K스포재단의 설립 과정의 의혹이 문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이화여대 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화여대 이건 뭡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대학 입시예요. 대학 입시 문제. 그 바람에 수험생을 둔 가정, 그리고 젊은 계층, 그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게 사실과다른 허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정유라와 이화여대가 등장하면서 미르가 어떻고 K스포츠가 어떻고 하던 이 사건이 갑자기 대상 인물이 아주 광범해지고 사건의 성격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부터 2016년 9월 27일 그 무렵부터 자, TV조선은 미르재단 의혹, 한겨레 신문은 K스포츠재단 의혹, 이런 보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TV조선과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정유라가 나오고 이화여대가 나오니까 언론들도 관심을 가졌고 일반 국민들도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겨레 신문의 그 정유라와 이화여대 이 보도는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이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김의겸에게 큰 선심 쓰듯이 베풀어준 그 선물이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쓴 최순실 게이트란 책입니다. 이 책에 소위 이화여대 이 문제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도하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제보자는 TV조선 이진동 부장인데 이 기사를 만든 숨은 주역이 있다. 그 숨은 주역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라고 이 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안민석 의원이 숨은 주역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안민석 의원이 쓴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책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천일의 뭐 추적기 뭐 이런 부제를 붙인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시작될 때 그 박창일 신부가 전화가 와서 물론 말 성마 사건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안민석은 뭐 작년 기준을 해봤을 때 3년 동안 최순실 씨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아니야 전혀 그건 자기 주장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의 첫 부분에는 이제 상주 승마 사건 소위 박창일 신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물론 그 제보도 허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 두 번째 나오는 게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안민석은 내가 한겨레 신문에 제보를 이래 나왔다 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자, 이 책 9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잘 읽어봤는데 안민석이 뭐라고 써놨느냐. 2016년 봄 벚꽃이 질 무렵에 최순실이 정유라 지도 교수인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함정의 교수실에 들어오자마자 너 따위가 무슨 교수냐 라고 소리부터 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정유라와 이화여대의 학사비리농단 그 시발점이에요. 그게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함정의 교수실에 들어오자마자 너 따위가 무슨 교수냐 그 내용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민석 의원 자기 이제 제보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하고 이 책을 쭉 비교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그럼 안민석 의원은 그럼 이런 내용, 최소한 피고인이 함정희 교수한테 이렇게 소위 막 폭을 했다는 그 내용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을까? 이 책에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화여대 함정의 교수와 가까운 중앙대학교 전선의 교수로부터 이런 소위 최소한 피고인이 함 교수한테 폭을 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선의 교수가 함정의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가, 야, 폭언 들었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하고 확인을 한 게 2016년 9월 23일이라는 겁니다. 2016년 9월 23일. 보도가 된 거는 2016년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전선의 교수로부터 그 이야기를 탁 듣고는 바로 한겨레 신문 류익은 기자에게 딱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기자한테. 자, 최순실이 함정의 교수에게 폭언한 것을 기사로 터뜨려달라. 기사로 터뜨려달라. 자, 9월 23일 날 안민석 의원이 류익은 기자한테 전화를 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주말인 9월 23일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인 9월 24일과 25일쯤에 함 교수를 취재해가 9월 26일 날 이걸 기사로 내달라. 9월 26일 날 꼭 보도를 해달라. 왜 그럼 9월 26일 날이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9월 26일이 소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질의 첫날에 자, 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그 기사를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리 흔들면서 교육부 장관한테 아니 최순실의 이화여대 학사농단 바로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다. 이렇게 교육부 장관을 몰아붙여가지고 그래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만들려고 그렇게 의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당 의원하고 또 소위 야당 성향의 언론사가 짜고 그래서 야당 의원이 한 건 폭로를 할 수 있게끔 안민석 의원하고 한겨레 신문에 이래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의를 했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 그 전 과정은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그 정치인들이 어떤 폭로를 하기 전에 안전장치로 기자한테 기사 제보를 해주고 그리고 신문에 탁 보도되면 신문을 들고 건듭니다. 자, 신문에 이게 낫지 않느냐 그런 방법 많이 쓰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의 딱 부탁을 딱 받은 유익은 기자가 이 아이들 함정의 교수하고 통화를 딱 합니다. 통화된 날이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국정감사 열리기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다 맞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의 의도안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함정의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최순실 이 게이트의 함정의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조부는 함정의 교수의 조부는 상공부 차관을 지냈고 할아버지 형제 중 한 분은 한국 현대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함석헌 선생이다. 그의 기질, 즉 함정의 교수의 기질에도 그런 가물의 기풍이 느껴졌다. 뭐 쉽게 말하면 야당 기질이 강했다. 그런 게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의 교수가 류익원 기자하고 딱 통화가 되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류익원 기자, 당신이 묻는 그 건은 이하여대가 틀리는 문제다. 이하여대를 완전히 막 틀어가지고 숙대받침 만드는 문제다. 이하여대가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판에 또 이 문제, 소위 최수원 피고인이 나한테 폭언했다는 거, 그것까지 터지면, 어이구, 그럼 나로서 속이 상하는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이하여대는 굉장히 올바른 학교다. 이하여대를 비난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라고 이제 유익원 기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함정희 교수는 30분간 유익원 기자 쫙 통하면서 최소한 피고인이 말이지 내 사무실에 그냥 노크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내하고 싸웠다. 내한테 폭언을 퍼붓고 싸웠다. 하는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정희 교수는 이제 유익원 기자한테 월요일 날이면 9월 26일입니다. 국정감사 열린다. 월요일 날 이하여대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기로 한 날이 9월 26일 아닙니까? 국정감사 시작된 날. 시작된 그날이에요.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은 어쩌라 9월 26일 날 한겨레 신문 기사가 나와야 그걸 국정감사장에 흔들고 교육부 장관을 소위 몰아붙이려 했는데 뭐 실패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9월 26일 날 함정희 교수가 유익원 기자 만나자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떠들어야 되는데 좀 빗나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이 책에 써놨습니다. 이 빗나간 게 아니에요. 이때 하늘이 야당 의원들을 도왔다. 커서라고요. 하늘이 야당 의원들을 도왔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류익원 기자 역시 나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24, 25일에 만나가 26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터뜨려 주는 거 나의 제안에 동의하고 함정희 교수를 만나려고 했지만 함 교수가 지방에 가게 되어 도저히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월 26일 월요일에 류익원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 사실, 그래 안민석 의원, 나는 그 사실을 류익원 기자한테 듣고 너무 실망했다. 나의 계획이 국정감사장에 폭로하겠다. 나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9월 26일에 국정감사를 못하면은 3주 후에 확인감사, 그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3주를 획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때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최순실의 이화여대 학사농단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이슈로, 주요 의제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상을 쫙 써놨어요. 그래서 써놓고, 그런데 하늘이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늘이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익원 기자는 실제로 함 교수를 만나기는 했었나요? 그 무렵에? 그거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좀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그럼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뭐냐? 그게 국정감사가 열린 그날, 첫날, 9월 26일 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느닷없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단식 농성. 그때부터, 그러니까 9월 26일부터 2주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거의 파행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한겨레 신문 기사 터져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안 나온 그날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일단 국정감사는 열리긴 열렸지만은 새누리당이 참석을 안 하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오늘 하기로 했던 이 교육부 국정감사를 수요일부터 하자. 수요일부터 이틀간 그 소위 연기하는데 또 연기하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난 뒤에 이 전체 야당 의원들에게 자, 내가 지금 한겨레 신문 유익은 기자하고 이렇게 이하여대 학사 비리 이걸 내가 터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동의를 해주라.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한겨레 신문 기사가 나온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니까 야당 의원들도 좋다고 결과적으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한겨레 신문한테 보도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겁니다. 그걸 안민석 의원은 그러니까 하늘이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국정 그 보이콧을 하게 되니까 지금 시간을 벌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갑자기 단식을 하니까 사실 그때 뭐 그 사람이 그 단식한다는 거 저희가 듣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건 모르지만은 자 안민석 의원이 책에다가 이 내용을 잘 써놨어요. 자, 이 책에 이런 부분도 나와요. 나는 국정감사 첫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보면서 정의의 여신이 우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지 않았다면 최순실의 이하여대 학사농단은 국정감사에서 위력 있는 폭발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 그 단식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하늘이 도왔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정현 의원이 단식하지 않았으면 국정감사는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렇죠. 정의로 사건은 안 터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슈가 안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정현 대표는 사실 저는 그때도 보면서도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밝혀진 게 있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은 도대체 형방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식하고 난 뒤 이정현 의원 뭐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되고 그 이후에 뭐 새누리당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정현 대표가 느닷없이 그때 단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9월 26일 그 국정감사 그 무렵에 그때는 겨우 하면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재단 설립 의혹밖에 없어요. 그 무렵에. 그때 새누리당이 소위 당대표, 원내대표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더라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야,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행위,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행위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이 법률가들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뇌물이 아니에요. 사실 역대 대통령마다 재단을 만든 게 처음도 아니고 물론 더 많은 적도 금액을 있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문제시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죠. 그러면서 다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때 재단 설립 과정에 다소 하자가 있었다는 그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도 아니고 그러나 설립 과정에 다소 하자가 있었던 부분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딱 강하게 대응했더라면 이 대통령 탄핵인이 구속으로 절대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와서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당시 2016년 소위 9월 26일 그 무렵에 새누리당은 이정현 당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였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 누구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 지낸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언론계 사정이 아주 밝은 거예요.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에 있을 때 주로 했던 게 신문방송, 기사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런 일 했던 사람이에요. 또 정진석 원내대표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언론계 아주 발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잘하는 이들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를 보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기자들을 설득하고 그랬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사태가 안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당대표인지 원내대표인지 하는 일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와서 박 대통령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대표인지 원내대표인지 도대체 대통령을 도와준 적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무능하다고. 그렇죠. 뭐 지금 와서 역사에서 뭐 후회를 한다는 게 뭐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가 딱 청와대를 보호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안 됐는데, 청와대를 보호를 안 하니까 청와대는 엄청난 쓰나미에 휩쓸린 고립무원의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의 행적을 잠깐 보십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 주장이 뭡니까? 충청 대망론입니다. 이제 충청도도 대통령 하면 내자. 대망론이에요. 그러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떠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대표를 비롯한 그 부류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 국민들한테 인기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인기 없으니까 빨리 대신할 참 반기문 대통령 빨리 대통령을 모시고 하자. 정치를 하자.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가장 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이 탈핵 전국에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소위 친MB계, 친이명박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그 한겨레 신문하고 유희경 기자 그 관계를 제가 조금 더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희경 기자는 아까 이진아 씨도 물었지만은 그 약속대로 이제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날 이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함정희 교수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9월 26일 갑니다. 근데 함정희 교수가 그 전날 30분간 말이지 최소원 피고인이 와가 내한테 폭언을 퍼붓댔던 그 함정희 교수가 인터뷰를 못 하겠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다 나옵니다. 인터뷰 못 하겠다 거절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최소원 피고인하고 싸움했던 거 폭언 주고받았던 거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인터뷰 못 하겠다. 그렇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싸운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 이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이하여대 이 소위 업무방해 이 사건 재판에서 다 법정에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 사건 두 사람이 폭언을 하고 싸움하게 된 그 발단은 뭐냐? 함정희 교수가 최소원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탁 걸어가지고 그때 최소원 피고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가 정유라가 두 학기 계속해서 올 F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제적시킨다. 그 내용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비서가 받아가지고 최소원 피고인한테 알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함정희 교수를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아니 정유라는 두 학기 모두 F학점 안 받았다. 한 학기는 받았고 하나 안 받았다. 그래서 이건 제적 사안이 아니다. 그 이야기하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러 갔는데 법정에서는 언제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희 교수가 대낮인데 오후 시간인데 입에서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법정에 드러나는데 결국 그 문제는 함정희 교수가 이제 법정에서 정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참 내가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시인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막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2016년 9월 27일 날 일면 토옥 기사로 딸 지도 교수까지 갈아치운 최순실의 힘한 그 제목 크게 달고 그 밑에 부제목이 뭐냐? 1회 1학기 학사 경고, 2학기 휴학, 3학기 땐 담당 교수가 재적 경고하자 최씨 모녀 찾아와 그날 교수 교체 라는 이 기사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기사예요.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은 사실이 아닌 기사 썼으면 정정기사 쓰는 게 언론의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법정 사실 뭐 저도 요 순간에 제가 법원에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나왔고 그리고 책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뭐라도 언론 그렇죠. 정확하게 써야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2016년 보도할 때는 이런 착각이 있었고 우리가 사건 다 보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었다. 이 책에서라도 바로 밝혀야죠. 근데 한겨레 신문에 정정 보도 안 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안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 이 한겨레 특별 지혜관에 쓴 이 책을 보니까 그 문제의 기사를 쓴 유이건 기자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것으로 다 추정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유이건 기자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구나. 이 책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유이건은 함 교수를 만나 함 교수가 겪은 일의 사실관계와 비판적 코멘트. 그러니까 최서원 피고인이 와서 폭을 했다. 당신 교수야 하고 폭을 했다. 그럼 사실관계와 비판적 코멘트. 그러면서 아니 최서원이가 누구기에 대낮에 교수실에 찾아와서 이때 폭을 하냐는 비판적 코멘트를 곁들여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조금 불완전했고 정제된 비판적 코멘트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 책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함정희 교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함정희 교수가 아이고 그 문제는 내 인터뷰하기 싫다. 그러니까 비판적 코멘트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뭐 낮에 뭐 술 먹고 그렇게 했다면은 뭐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뭐라도 있느냐? 이 책 최순실 게이트 책의 제목 내용입니다. 류이건은 기사 발제를 할 때부터 이런 고민,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되고 함정희 교수가 인터뷰 거절했다는 이야기, 이런 고민을 팀장인 김의겸 기자에게 전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즉 사실관계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제목이 강하게 못한다 하는 걸 김의겸 기자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의겸 기자는 사실 확인 안 되면 당연히 선배 기자로서 기사 쓰지 마라.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기사 보류도 하라고 하는 게 언론의 정도입니다. 근데 김의겸 기자가 무슨 어떤 언급이 전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책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발제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제목을 강하게 달지 못한 채 차분하게 써내려간 기사는 일면 톱, 상단, 제일 위가 아닌 일면 하단에 실렸다. 그래서 이건 일면 톱은 톱인데 위에 실릴 기사가 아니고 하단에 실렸다 하는 부분을 이 책에 써놨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발제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써내려간 기사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게? 아니 최소원 피고인이 딸 정유라 지도 교수 갈아치울 정도까지 힘이 있는 여자라면은 기사의 첫 대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순실 딸 지도 교수를 갈아치웠다는 사실을 한겨레 신문이 확인했다 라고 쓰는 게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이 쓴 기사 그 대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이화여대의 교정을 가득 덮은 벚꽃이 지고 학교를 상징하는 백꽃이 질 무렵인 지난 4월경, 그리고 2016년 4월경 학생들은 한창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분주한 철이었다.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유라 씨도 입학한 지 1년이 넘어 처음으로 학교의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테두리로 된 선글라스를 낀 엄마 최순실 씨와 함께했다. 기사 보세요, 기사. 이런 수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딸 지도 교수까지 그냥 갈아치운 최순실의 힘이 아니고 이화여대 교정에 벚꽃이 지고 백꽃이 지고 정유라가 모처럼 학교에 오고 선글라스를 낀 최순실이 이래 나타났다. 희귀한 녹색 테구리 선글라스 정말 그러면서 의도적인 기사예요. 이어진 기사 그거예요. 최 씨는 혼자서 딸의 지도 교수 방에
그것도 녹 없이 들어갔다. 학부모와 지도교수 사이의 대화는 곧바로 고성이 오고 말았다. 이게 참 차분하게 써 내려간 한겨레 신문 그 기사라는 이야기예요. 소설이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런 표현들 제가 강하게 제목도 뭐 붙이고 차분하게 써 내려갈 정도로 참 고민했다. 그래도 뭐 양심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 유희건 기자에 대해서 이 책을 써놨습니다. 유희건 기자. 유희건 기자는 2000년에 한겨레 신문에 입사하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국제부를 두루 거친 경력 17년의 베테랑 기자다. 그는 유희건 기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확인된 팩트가 아니면 믿지 않는 기질이 강한 기자라고 한다. 기자다. 한겨레 기자들이 그랬다는 게 좀 믿기지 않네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류희견은 이번 사건 취재 과정에서 김의겸 기자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팩트 아니면은 근데 기사 못 쓴다. 이런 고민.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은 보도와 상관없이 진실을 찾겠다는 후배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아유, 눈물 겨워요. 후배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자, 기자들 간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이게. 이 갈등을 이런 식으로 이 책에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고 얼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책을 보면서 저도 지금 류희건 기자를 만나려고 한겨레 신문 전화까지 했습니다. 제 연락해서 단항에 했는데 연락은 없는데 이 책을 볼 때 저는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류희건 기자는 사실이 아니면 소위 기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취재를 하되 기사는 안 한다 이거죠. 그 의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류희건 기자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성환 미래전 사무총장 그 이야기 4번 인터뷰하고도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안 썼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묵혀놨는데 JTBC가 아니 이거 최순실 친밀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다 하고 뭐 태블릿 공개하니까 한겨레 신문이 부랴 따라간 거예요. 그게 그 기사가. 그건 제가 그저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 9월 10월 그 무렵에 기자들은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서 양심이 있는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자들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하고 결국은 데스크의 강요 또 하나 취재팀장의 그 강요로 할 수 없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 2016년 9월하고 10월 무렵에 허위 보도를 쓰면은 그 허위 보도가 다른 허위 보도를 양산하는 이런 언론의 강난이 2016년 9월과 10월에 마구 열린 겁니다. 이게 그때 기자가 사실 아니고 한 건 기사를 안 써야 되는데 참 데스크가 강요하고 지혜 팀장이 강요하는데 그 강요 안 들어주려면 결국 사표 쓰고 나가야 됩니다. 기자가 그게 안 되니까 기자가 그래 썼다는 거 그런 자기 고백이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김의겸 기자 개인이 쓴 책이 아니고 이 취재했던 기자들이 소위 제3자형을 빌려가지고 이 책에다 가능하면은 사실관계를 좀 쓰려고 뭐 했던 그런 노력은 조금 보입니다. 우 기자님은 기자 출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뭐 아직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예. 1년이 넘게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뭐 제대로 써주는 기자들이 없잖아요. 제가 보면 검사들이 하는 얘기 엉터리 얘기 듣고 다 나가버리고 사실은 절대로 얘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런 그게 있는데 막 그거는 또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 책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김의겸 기자가 한겨레 신문 취재팀장이었던 김의겸 기자가 이 책 나올 무렵에 한겨레 신문을 떠났습니다. 소위 사표를 떠났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소위 저 최서원 사건의 그 뭐 첫 문장 그 대문을 열었다는 그 기자가 사표를 떠난 거예요. 저는 왜 떠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확인 안 했고 6개월간. 그래서 제가 이 책 내용을 볼 때는 그러니까 류희건 기자 등 후배 기자들이 결국 취재팀장한테 반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로 쓰라는 그 김의겸 선임 기자의
지시에 반발한 거 그것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의겸 기자가 한겨레 신문을 갑자기 사직한 이유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져야 됩니다. 왜? 그것은 김의겸 기자가 이번 사건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어느 정도 심하게 비틀어 놓았는지를 규명하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 보상으로 지금 청와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기자는 이제 한겨레 신문 사직하고 6개월간 쉬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됐습니다. 그건 아는 거고. 그러나 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정유라와 이화여대에 관한 한겨레 신문의 허위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허위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정유라에 대한 제보가 엄청나게 언론사로 쏟아집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 정유라, 체육학부 학생 정유라가 말이지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졸업생들이 중국에서 뭐 졸업 패션쇼 할 때 그때 따라갔는데 뭐 비행기는 비즈니스를 탔고 경호원의 대동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한겨레 신문 쓴 기사 제목이 그 아닙니까? 최순실 딸 이번엔 이대 의류학과에서 학점 특혜 의혹 하는 기사가 오는 겁니다. 또 정유라가 거기서 이대 체육 특기생 면접 당일날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걸고 면접을 보았다. 아니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체육 특기생이 단복 입고 금메달 걸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걸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 금메달 가져온 학생 뽑아라. 최순실 딸 꼭 집어 뽑은 이대. 이렇게 기사를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자들은 아마 진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유라가 그때 SNS에 제가 하나 선글이 하나 있어요. 돈도 실력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참 불러일으킨 건 그건 사실입니다. 자, 방금 진아 씨가 지적했듯이 인천 아시안 게임 승마 종목에서 금메달 딴 정유라가 아니 체육 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진학한 게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그게 사실 당시 체육 특기생들 관행입니다. 만약 그 관행을 뿌리 뽑는다면은 그 법조계도 그렇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대부분 이야기야 그 관행이지만은 잘못되었다면 그거는 막 벌금 정도지 과태료 정도지 그게 무슨 징역 3년감이나 되느냐고 하는 게 일반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유라가 이대 입시에 그 뭐 예를 들어 부정 입학도 아니지만 그 입학한 게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 사건하고 연관시켜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여대 입시 비리 그 사건에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비비 꼬아버리는 이 세태가 저는 뭐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책 이야기를 한 3회에 걸쳐 계속했던 이유는 딱 그거예요. 사건의 진실을 봐달라는 거예요. 사건의 진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그 허상 그건 다 버리고 소위 판사들이 이 사건을 소위 재판하는 판사들이 언론의 허상을 지워버리고 사건의 진실만 봐달라. 그럼 이 사건은 이 수사 기록 이런 것들 제대로 보인다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결국 정유라와 이화여대 학사 비리 그건 뭐냐? 안민석 의원은 허위 제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그리고 야당 의원 그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국정감사라는 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대한 거지의 산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 당시 뭐 9월 10월 달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보호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대통령 쫓겨나갔다 무능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제라도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사실 밝히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허상들 다 지워버리고 이 사건을 냉정히 보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진아 씨,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